자, 이제 확인 설명서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1년에 한 3문제 정도 기본 깔려 있으니까 한 7년 치면 21문제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가셔야 돼. 빨리 집에 가려면은 빨리 앉아야 돼. 앉아야 돼. 그래서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걸리면 죽습니다. 3월에 자격 정지 사유예요. 해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소공, 개공 모두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특히 여기서는 이슈가 되는 것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이슈가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밑에 있는 소공도 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2번 지문 주거용 건축물에서 구조, 진동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는 없다 해서 딴 거 몰라도 진동은 알겠죠? 그래서 앞에서 1조 소음 진동 제일 뒤에 있는 게 뭐야? 진동 얘기죠. 구조는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대상 물건의 표시에서 나오게 되는 개념인데 이게 철골 구조인지 뭐 이런 내용인데 딴 거 몰라도 진동은 꼭 놓쳐서는 안 돼. 진동은 당연히 세부 확인사항,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된다.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 설명서 소음에 관한 환경 조건 기재한다. 틀렸죠? 계속 출제 이슈가 뭐야? 1조 소음 진동 물어보고 있죠? 이게 문제 겁나 어려운 거야. 왜? 우리가 대상 물건의 표시부터 해서 세부 확인사항 제일 끄트머리까지 가야 돼. 근데 문제 구성은 양아치 새끼들처럼 자꾸 제일 뒤에 있는 걸 자꾸 구성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양아치처럼 같이 제일 뒤에 있는 걸 정확히 캐치하고 가게 되면 이게 중간을 좀 막히더라도요. 이게 답 맞추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지식 이런 거 아무 쓸모 없고요. 제가 많이 지식 가져봤거든요. 마음이 항상 허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답을 맞추는 재미는 요건 쏠쏠해. 특히 찍어서 맞추면 그 기쁨이 한 몇 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찍으면 다 좋겠지만은 안전빵으로 하려면 제일 뒤에 1조 소음 진동. 그래서 2번, 3번 설명드렸고 4번 지금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실제 피담보 채무에까지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해서 이건 민법 얘기죠. 근저당권이라는 게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등을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이잖아요. 한 3억 5천 대출을 받으면은 그 채권 최고액은 한 4억 몇천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 설명해도 된다 해서 막 별표 치고 할 거 없어. 안 나오니까 다시는 24회 때 한 번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4번을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2번, 3번, 1번 이런 것들 제거해 가면서 풀라 그런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있다면 이건 어디에다가 바로 기본 확인사항에서 확인 설명할 사항. 자, 관리관계란이 될 테고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이다. 그러면 어떻다? 실제 관리관계란에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작정을 하고 4번을 흔들어주기 위해서 냈던 사례.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꼽았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 민법을 좀 알면은 이게 좀 이해가 돼. 우리가 임차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얘기할 테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소유자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24회 때 나왔던 문제. 주택 매매 시 작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틀린 건 건폐율 용적률 상한 조례죠. 해서 옛날 문제 시군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한다. 지역지구 구역 도시군 객시설 등은 토지 이용객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1번은 그래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2번 지문요. 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도시군 객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는다. 이게 뭐냐면 기본 확인사항이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고지를 받거나 자료를 요구해서 설명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의미. 그 다음 환경조건. 자,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했죠? 계속 구성하잖아요. 1조 소음 진동은 주택,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세부 확인상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주택 취득 시 부담을 조세 종료세는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해서 확인해서 적는다. 이게 2번, 3번, 5번 얘기가 이것은 기본 확인상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으로 뽑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이제, 지금 27회 때 문제 구성됐네. 지금 24회 때 주택에 관한 부분이 한번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2년 쉬고 나서 27회 때 또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 의 내용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일단 스토리가 도, 접, 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필요했었죠. 거기다 주거용 건축물은 추가적으로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도 다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그래서 이건 토지와 비주거용과 주거용을 비교해서 도, 그다음에 접, 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들어갔던 게 비주거용부터 포함이 됐었죠. 그리고 주거용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몇 번? 1번 공원을 가지고 제시했어요.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거의 3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니까 무조건 다 맞춰야 될 그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게요. 24, 27,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거 비주거용 해서 아까 24회 때 주택 나왔었죠? 25회 때 비주거용 나오죠? 좀 이따 26회 때는 토지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돌아 그냥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건 뭐죠? 실상 벽환 이래 들어가야 되죠? 실상 벽환 환경은 빠질 테고 실제 관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까지 포함되는 게 비주거용. 그러면 보나마나 아마 답은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바로 입지 조건 요거랑 비교를 할 거예요. 대부분이 출제하는 기술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얘기하고요. 입지 조건을 갖고 비교를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가보니까 실제 권리 관계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소난승, 자 난방 방식이라든가 소방에 관한 주제, 승강기 이 3개가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이 될 테고 벽면 도배 해서 벽면 들어가야 되죠? 벽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바로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 입지 조건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하는 패턴을 분석을 하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얘기하고요. 입지 조건을 자꾸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바로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이 주차장 얘기는 다시 갑시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도, 접, 대 플러스 주차장. 그래서 이건 입지 조건, 기본 확인상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루틴 발견하면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규칙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3번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8회 때 문제가 이거 모두 볼까요? 회차를 보면 자, 토지 해서 26회 때 나왔죠? 제가 흐름을 잡으셔야 돼. 24회 때 주택, 25회 때 비주거용, 26회 때 토지, 27회 때 아까 또 주거용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상자를 바꿔가면서 출제를 한다고. 이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문제를 중복을 안 시키려고 하니까 지난번 문제하고 전년도 문제를 좀 피해가려고 낸다. 근데 우리가 뭐가 나올지 예상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외우고 가는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지에 있어서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바로 2번 실상 벽환.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읽어보지 말라고요.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면 세부 확인상을 고르시오. 세부 확인상에서 토지 같은 경우는 실제 권리 관계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가 간단해 해서 문제를 물어볼 때 기본 확인상과 세부 확인상을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를 여기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실상벽환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26회 때 문제. 아까 26회 때 문제가 뭐가 나왔더라? 바로 토지가 한번 나왔었고 또 한번 나와 있네요. 자, 해서 보니까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셔서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지금 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냥 깔아주는 지문. 2번 지문. 기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히 확인 설명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일단 유보. 지문 속에서 행정처분이 나오면 일단 유보해달라고 그랬어요. 외우지면 좋은데 아니면 패스. 3번 지문이요.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을 조세 종료 여부는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안이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런 식의 내용. 또는 이제 기본 확인사항 또는 세부 확인사항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라고 해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3년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 동안 보존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는 자 개공, 소공 함께 얻었다 서명 및 날인.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작정을 하고 낸 문제 중에 아까 저거랑 같은 패턴의 문제야. 바로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위까지만 확인 설명을 해도 된다. 그런 식의 문제. 아주 작정을 하고 내는 문제. 그럼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걸 처음 외워봐봤자 별로 영향가 없어요. 그냥 기본만 계속 가시는 거야. 기본만 중구장창 가다 보면 이상한 걸 갖고 답을 뽑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의 형태가 되게 되는데 자 문제는 객관식 문제의 포인트는요.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답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만 아주 철저하게 하시다 보면 나머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2번 설리는 마음으로 찍게 되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하다가 와우 이게 소리 지를 게 바로 2번 이런 문제야. 나머지 아까 했던 거 딱딱딱 했던 것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 내가 당연히 맞출 문제니까. 이건 찍어서 맞추는 문제지 풀어서 맞추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지금 확인 설명 관련해서 과태료 500이야.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과태료 500이야. 그건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될 테고 소공한테는 자, 요거 관련해서 3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걸리는데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다. 만약에요, 개공한테 업무 정지 사유를 걸어버리잖아요. 확인 설명을 가지고 업무 정지 사유를 걸어버리잖아요. 개공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털면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털면 나온다고 그랬어요. 굳이 불법을 안 하더라도 약간의 실수만 하더라도 다 업무정지, 가게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책적으로 빼놨을 거예요. 정책적으로. 안 그러면 진짜 이 시군구 등록관청이 상전이 되거든. 조폭이 돼버린다고. 가서 가게문을 열고 어디 보십시다. 조사 나왔습니다. 확인 설명서 내어 보여주세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은 그런 거 하거든.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걸로 확인 설명하거든.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여기서는 뭘 가지고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 이런 걸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라고 돼 있다고요. 정확하게 하라고 돼 있다고. 근데 부동산 종합증명서나 등기상 증명 그게 그거거든. 귀찮아서 하나만 띄었다. 또는 사람들이 등기부는 띄더라도 저건 보통 안 띄어요. 토지대장은. 귀찮아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종이 낭비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 치면 어떻다? 불법의 문제.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개공한테는 확인 설명에 혜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과태료 때리는 거 별개의 문제로 업무 정지 사유는 없다. 근데 이걸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나머지 관계를 가지고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검토하게 되면 25회 문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끄트머리 5년간 보존 이미 틀렸지? 확인 설명서는 얼마? 3년간 보존. 아,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고. 또박또박 읽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2번 질문 기업 공인중개사 그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을 했을 때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요걸 답을 뽑았고요. 좀 이따 한 번 더 답이 나와. 한 번 답이 됐던 건 이놈들이 재미를 붙여서 낸단 말이야. 그건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세부 확인상은 고지 받은 상 이게 실제 권리 관계고 나머지 상벽판 이런 것들은 어떻다?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상을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근데 협조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하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도 어떻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협조 안 했을 때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뒤에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또는 날인 유치 찰나는 지문들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할 거. 공동 중개고 전부 해야 되죠? 자, 확인 설명서 서면 개공 자, 그중 1인만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전부 서명 날인할 것.
5번 중개가 완성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개설 등록 취소에 해당한다. 모르지. 임의적 등록 취소유가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다고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 지금 계속 스스로한테 텀을 주셔야 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업무 정사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다 외우려고 하지 마. 어차피 잊어버릴 건데 뭐라고 외워. 답을 찾아가는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 깔아줄 때 항상 몇 개 외우는, 자, 외웠던 또 행정처분 몇 개를 가지고 푸는 건 별개의 문제고, 이런 식으로 행정처분끼리 문제 구성할 때는 그건 달달 외워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파트에서 행정처분이 뭔지 자동으로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쉽게 가실 것. 해서 이 주제는 계속 답을 뽑는 주제. 해서 지금 25에 14번 문제 답은 2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해보면요. 자, 25회 때 29번 문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옳은 것을 해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확인사항, 실제 권리관계 등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록한다 해서 옳은 편. 전체 그림 물어보고 있죠. 아까 임차권을 갖고 예를 들었어. 등기된 임차권이 되면 뭐가 되고 기본 확인사항이 될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등은 어떻다? 바로 세부 확인사항. 이것저것 말 바꾸면 환매권도 마찬가지지. 등기가 돼 있으면 뭐가 되고 기본 확인사항이 될 테고, 등기가 돼 있지 않으면 환매 특약이 등기가 없으면 세부 확인사항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요 정도. 답은 1번. 좀 쉽게 뽑았고요. 건폐율상한 용적률 상한은 조례라고 해서 기본 확인사항은 맞습니다. 자,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획설은 토지용계획 확인서. 그러나 이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아까 24회 때 주택법에서 틀리게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25회 때는 토지용계획 확인서라고 틀리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하여튼 새로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맨맨 돌아요. 자, 3번 거래 예정 금액. 이거 아니지. 기본 확인사항이죠.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입관비,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율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대할 사항으로까지 좋다고 치고, 임대차에서 다 이때는 필요가 없죠. 임대차는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 앞쪽은 맞고 뒤가 틀렸다고요.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본다. 틀렸죠?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가면 총부라고 해서 총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나머지 다 어떻다? 부가가치세 제외. 나중에 총부 공부하신다고 거기 있으면 부가가치세 포함. 나머지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별도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자, 28회 때 문제. 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틀린 것은 해서 기본 확인사항은 개공이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기본 확인사항과 확인한 사항은 같은 맥락이에요. 2번 질문.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은 개공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건축물 대장을 보면 구조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내진 설계라는 항목이 있는데 큰 이슈는 안 돼요. 왜? 7년 동안 한 번 나왔으니까. 자, 3번 질문.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좋아요. 벽면 및 도배 상태는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다시 하십시다. 실상 벽판 중에서 실제 권리 관계는 고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고 상벽판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도록 한다.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확인사, 매수인, 임차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도 그 뜻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있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세부 확인사항이죠.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 요즘에 법 개정되고 나서 도배하는 거야.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아파트는 소화전 비상벨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있어서는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게 28회 때. 29회 때가 또 나와. 또 뭐를 가지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 해서 가볼까요? 자,
자,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 등 틀린 것을 해서 대상 물건의 표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관리관계 등기부 기재상,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검토 용적률, 이게 이제 공법상 이용 규제 관련한 부분이죠. 순서에 따라서 시군조례 어렵지 않고요. 중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세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른 거 다 떠나도 앞쪽 틀렸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 보수라는 항목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몰라도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제외. 부가가치세는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만 포함.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온 총부라고 해서 총 실제 거래 가격 등에 되면 뭐라고요? 그때 바로 부가가치세 포함.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공동중개시 참여한 개공은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소공도 포함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답은 4번. 이게 부가가치세 포함, 이게 어렵다고 우리가 나머지는 딱딱딱 아기가 떨어지는데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 이 파트가 좀 그래. 자, 좀 구질구질하게 길어서 공부하기 힘들어. 그래서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부가가치세는 제외라고 할 것,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해서 요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보면은,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틀렸죠? 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되게 됩니다. 아까 28회 때 이거 나왔었잖아.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29회 때는 비주거용 건축물에다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딱 때려 넣게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문제 보고 짜깁기 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맥락은 다 같이 통한다. 그래서 기억번 옳은 것을 고르셔. 기억을 다 죽여버려야 돼. 기억을 죽이면 하나 알아가지고, 자, 지금 니은 디귿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그럼 니은 디귿을 볼 필요 없지. 리을을 가서 봐야 되지.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상이다.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환경 조건은 어떻다? 세부 확인상 아니죠? 아니죠?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비교하는 거라고. 어떤 이슈인지 아시겠어요? 니은 디귿은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지금 기억이 틀렸다라는 걸 28회 문제를 정확히 세팅하신 분은 기억이 틀렸다는 걸 눈치를 챈다고. 그럼 기억을 제거해. 그러면 남는 게, 자, 니은 디귿 리라고 리을이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니은 디귿을 보는 건 정신병자지. 리을을 바로 치고 들어가 버려야 되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제가 길다고 해서 그걸 다 1분 동안 다 읽으라는 법이 없다고. 답을 맞출 수 있게 외우면 된다고. 그래서 공부를 정확히 몇 개라도 하셔야 돼. 정확히. 적당히 하면 뒤져요. 정확히 하셔야 돼. 정확히. 그래서 답은, 자, 니은 디귿에서 내진 설계 기본 확인사항 구조에 관한 부분이고요. 실제 권리 관계는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알거나 모르거나 시험 문제 답을 고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게 되면 27회 때 문제 맞나요? 해서 27회 때 문제. 자, 맞네요. 해서 27회 때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토지라고 한정하고 있네요. 자, 기재사항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요. 일단 관리 빠져야 되죠? 관리 빠져야 되죠? 관리 있어요? 없어요? 관리 나와 있죠? 돌려서 얘기하고 있잖아. 입관비, 입지조건, 관리 비손해설 아니구나. 자, 입지조건은 포함되죠? 관리 없다, 관리 없다. 아, 여기 있구나. 관리 취해 유형. 이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요건 빠져야 되죠? 그 다음에 입관비, 입지조건, 도접대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손해설, 비주거용 건축물은 비손해설이 빠지지만 이 토진 중개대상물은 포함이 되는 거고요. 1조령 환경조건 계속 나오잖아. 1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건축물인 중개 대상물에서만 확인 설명할 사안이 된다. 보세요. 문제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 다룰 때는 거의 1조 소음 진동 가지고 어디다든 막 붙여버린다고요. 아주 약을 바짝바짝 올려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얘도 아니고 공급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은 2개라고 여기 입지 조건까지니까 3개가 뭐가 된다? 이 문제 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요, 숙달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 보시다시피 1년에 거의 3문제 구성을 해. 더럽게 많이 나와. 이건 그리고 다 맞춰야 될 그런 문제예요. 문제 특징상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이상한 문제들을 구성하면 그건 뭐 틀려도 어쩔 수 없지만은 여기는 100% 다 맞춰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가셔야 돼.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7회 때 문제.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해서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이 문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냈던 문제고 일반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맞출 가능성, 실력으로 맞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게 다른 법까지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자, 먼저 소재,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대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면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있다고 했어요? 이동, 사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가격이라고 하는 거. 개별 공시일까? 면, 이, 개. 이런 거 있었죠? 이 중에서 딴 거 몰라도 경계는 절대 알 수가 없지. 경계는 뭘 봐야 알 수 있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지 지적도 같은 걸 봐야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형도 알 수가 없어요. 지형이라고 하는 건 등고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번 틀린 거예요. 겁나 어려워. 앞에 소재 지목 딱 깔아줘 헷갈리게. 그리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깔아버리는 식의 문제였어요. 니은번 분묘기지권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맞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주의 토지 통행권, 분묘 기지권, 점유권 이런 것들, 유치권 이런 것들은 다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 해서 옳은 표현. 자, 그 다음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실제 경계 틀렸죠? 근거가 있어야 돼. 확인 설명할 때는. 자, 설명의 근거 자료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경계가 뭔지 아무래도 중요치 않죠. 그래서 도면, 근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보시면 그럴싸해 보인다고. 그게 아니라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실제 경계야. 이게 경계야. 라고 해봤자 미친놈이지. 자, 지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 설명해야 된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사실관계니까 다 대장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의 소유자와 대장의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다? 등기부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지금 얘는 옳은 것이죠. 해서 니은하고 두 가지가 옳은 것.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가볼까요? 해서 보니까 지금 29회 2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갑의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틀린 것은 해서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중개 완성되면 3가지 나중에 교부합니다.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서 1번 중요치 않고요. 2번 자, 작성된 확인 설명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한다. 오른편. 확인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교부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되죠. 3번째,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 산출력 등을 확인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 첫 번째 기본 확인상, 두 번째 세부 확인상, 세 번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내용, 네 번째가 서명 및 날인.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갑은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아까 26회 때 답을 뽑았던 그 주제죠. 자, 설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기재도 해야 된다. 26회 때가 나왔던 그 문제를 끌고 들어온 거야. 이 문제 나름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근데 기존 문제 기출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을 소화하고 있으면 쓱 보면서 바로 답 찍어버려.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70% 육박한다고요.
중개사법이 어렵네, 쉽네, 뭐 개소리들 하고 있어. 뭐 맨날 똑같아. 공법이 좀 어렵다. 이것도 그래. 공법 내가 지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이렇게 해갖고 작년 그 어렵다는 그 법에서 40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추면 된 거 아니야? 한 문제 틀리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시킨 대로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 일단 4분의 1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공법을 풀 때 마음이 얼마나 널널하겠어. 일단 찍어서 10문제 맞춰놓고. 그잖아요. 공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까 선생님 오랜만에 지금 학원 다닌 지 몇 달 만에 드디어 인강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 방법을 이제 물어보시기 시작했어.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혹시 귀에 들려버리잖아요. 밤에 책 보게 됩니다. 그럼 말려요. 다음날 스케줄이. 자, 하여튼 요 얘기는 계속 답이 됐던 주제. 5번 겁나 어려워.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 양수 의뢰인이 상인법이 정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개소리지. 어렵지. 상인법 이게 뭐죠? 자, 실질적 권리 관계 등에 대해서 다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5번 어려워요. 지금 답 4번을 알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이게 턱하니 앞에 나오면 겁나 스트레스 받아 쌓이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난이도 있었던 문제고요. 답은 쉽게 구성했던 그런 주제.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등의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입지 조건 나와 있죠? 잘 찾아야 돼. 그냥 처음부터 또박또박 읽어버리면 말려버려요. 입지 조건은 개공이 확인 설명할 사항에 해당이 된다. 맞죠? 입관비의 기본 확인사항의 한 내용. 2번 지문 보존기간 이거 겁나 쉽다. 3년이죠.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 설명서 요 앞 단계에서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니은번을 안다. 옳은 걸 고르시오니까 니은을 일단 제거하고 보십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서명 및 날인 해서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서 니은번 제거하고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니은번 제거하고 디귿번은 들어가야 돼. 그럼 답 몇 번? 4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다음에 한번 봐야 되는구나. 중개업으로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지금 이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을 때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사유 아까 설명드렸고요.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다 해서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번 맞고요.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 디귿번도 2개를 만약 캐치해낼 수 있다면 기업 디귿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 문제는 답 4번 이렇게 골라가는 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자꾸 패턴을 훈련하셔야 돼. 이게 답부터 먼저 맞추고 나야지 스트레스가 덜 받아요. 해서 완벽하게 내용을 소화해봤죠. 어차피 큰 의미 없어요. 돌아서 잊어버리니까.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30페이지 문제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2명의 기업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있을 때 둘 다 뭘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니은번은 맨날 2번 나온 지문.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중개가 완성된 후가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한테 하는 거였죠. 그래서 틀렸고 중개 보조원 확인 설명하면 안 되죠. 중개 보조원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절대 중개 업무 확인 설명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의 교부하고까지 줬고요. 5년간 보존해서 틀리게 뽑았고 자, 이 문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다. 위임계약이 맡겨둔다는 얘기거든. 맡겨두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좀 독특한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좀 무난하게 구성됐던 사례.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서 관련한 내용. 자, 오늘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거래계약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